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처음 새해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신년 벽두를 달구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시국 현안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쏘아 올린 사면론, 이게 지금 4월 재보선하고 맞물려서 정치권을 지금 술렁이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 사면이라는 게 뭐고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법치국가에서는 사실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면은 예.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예전에 왕이었어요. 왕이 어떤 백성들을 갖다가 통치하는데 왕이 이 정도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롭다. 예. 이런 걸 보여줘야지 통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취임한다든가 무슨 큰 경사가 있으면 예. 그냥 딱 그렇게 해서 감옥을 이제 열어줬잖아요.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의 은전, 예. 아주 은혜죠, 은혜. 예. 은혜로 이제 시작한 거고,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 좀 다른 게, 예. 미국에는 형 확정 관계없이, 예. 사면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수사만 받고 있어도 되고, 어. 수사 안 받고 있어도 돼. 그 사람이 무슨 혐의로 언론에 뭐 나잖아요. 예. 그래서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면법에 형이 확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거나, 다음 고등법원까지 가면 고등법원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확정될 때, 예. 그때만 사면이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이 됐네요. 예, 작년 그렇죠. 10월에 형이 확정됐어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서. 예, 17년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10월에 예. 대법원에 상고 기각 확정됐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1월 14일 예. 대법원에서 저번에 왜 국정원에서 특활비 받은 거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 그 전에 파기 환송됐다가 고등법원에서 그 파기된 대로 재판했기 때문에 예. 거의 대법원에 검찰이 상고했어요. 형을 좀 줄였잖아요. 예, 예. 일부 파기돼가지고 예. 아, 그렇죠. 예, 검찰이 상고했는데 그것도 뭐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거의 상고 기각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면 요건은 돼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면 이야기 들으니까 선거철이 벌써 다가왔구나.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대통령이나 왕의 어떤 은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사면이 많이 그렇죠, 이용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면이 본래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사면의 순수성, 그 어떤 국민 통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돼서 예. 그 여권에서 사면 이야기 나오면 국민들이 선거의 계절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선거 앞두고 뭐 많이 사면을 했었죠. 작년에도 이광재 씨라든가 곽천 예. 강원지사.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몇 명 사면을 박근혜 했는데.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때는 뭐 사면 요건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1월 20일 취임 바이든이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막 사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언론에서 무법자라고 예.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면이 지금 그 양반은 트럼프는 명백한 범죄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역죄가 아주 크거든요. 그렇죠. 반역죄에 해당하는 메나포트나 그 마이클 플린이라고 예, 풀린. 네, 예. 이런 사람까지 사면을 전부 해줘봤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 러시아의 공모 관계가 지금 의심되는 그건 반역이거든. 트리즌이라고 해요. 그거는 미국에서는 반역죄가 아주 큽니다. 근데 그까지 사면해주고 지금 심지어 자기 사위의 아버지 예. 그 쿠시너라고 쿠시너. 그 사람까지 사면해줬어요. 자기 사면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지금 많이 사면 걸려 있잖아요.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논의가 많고 그다음 트럼프는 자기 사면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건 연방 범죄. 예. 아까 말씀드린 뭐 반역이라든가 미국 국가 전체에 대한 그건데
지금 이 뉴욕 남부주 검사라고 몇 군데에서는 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 범죄, 예. 주에서 관할하는 범죄는 사면이 안 돼요. 어. 근데 트럼프는 앞으로 탈세 이런 거는 전부 다 주범죄거든요. 그거는 사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부인하고 이렇게 지금 악착같이 끝까지 부인하는 게 결국 대통령 떨어지면 주범죄로 처벌받냐 징역 최고 10년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탈세가.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원래 5대 중대 부패 범죄, 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의 배임 횡령 이런 것은 사면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원칙은 어느 정도는 지킨 것 같은데 뭐 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말고 예. 이 진보 좌파 쪽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게 두 사람입니다. 이석기 씨하고. 하나는 통진당 예. 사건의 이석기,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는 뭐 형을 다 살고 예, 지금 예, 석방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도 같이 묶고 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썩 들더라고요. 뭐 지금 그 친문, 강성 친문에서는 이 사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또 윤석열 문제 이런 걸로 많은 민심을 잃었는데 중도층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중도층을 달래기 위해서 사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 집토끼인 강성 친문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강성 친문들한테 이제 그걸 달래려면 이석기하고 그 한명숙 전 총리 사면이 문제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철 다가왔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해주기 위해서 이거 끼워놓은 거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는 이석기 지금 통진당 전 의원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사면해주고 싶은 마음이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꿀떡 같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꿀떡 같았는데 그걸 못한 게 보수, 중도, 특히 중도가 이게 돌아서면 어떻게 하냐 그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1년 남았고 특히 이번에 이런 문제 있을 때 한번 아주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면이 과연 큰 효과가 있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을 때 그다음 맞고 나서 그 사람이 아유 많이 아프지 이럴 때 우리가 아프다는데 그 위안을 받을 건지 아니면 한 대 때렸을 때 그 원한이 클 건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그 구속시키고 했을 때 그때 중도나 특히 보수죠, 그죠? 이쪽이 받는 그 타격이 컸는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3년 이상 살았는데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그 같은 연금 빼놓고 1년 7개월 살았고 그렇게 됐죠. 그 살고 그다음 온갖 수모를 전직 대통령이 겪고 여기서 우리 국민 화합합시다 이럴 때 위안을 받는 건지 그거는 저는 그 효과가 과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일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래도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야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에 가까울수록 병 주고 약 주냐식이 아닐까. 중도층은 좀 그래도 화합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는 반면에 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클까 저는 좀 의문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보수 쪽으로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은 뭐 사면 아니라 사면 할아버지를 해도 별 의사라든가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라든가 이낙연도 좀 화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화급하죠 지금. 뭐 문재인은 지지율이 지금 30대 중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 35% 이하로 내려가면은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그 근방에 와 있네. 그리고 이낙연은 3등으로 고착되다 싶으니까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정권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게 49.9, 또 현재 정권 유지를 희망하는 쪽은 34.8%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엄청나게 높아진 엄청나죠. 상황 아닙니까? 이건 이제 조선일보가 칸타나 코리안가 거기하고 같이 조사한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지금 높아져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맞습니다. 없어요. 지금 다급해요. 뭐 지금 다급하다고요. 아니 서울시장 그 여론조사도 예. 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라 확고하게 지금 뭐 예.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뭐 밑에 나경원 이런 거 다 합치니까 지금 이 좀 찢어져 가지고 그 정도지. 만일 양자 뭐, 대결이다. 예. 이러면 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뭐 서울시장 이러고 부산도 뭐 그 누구죠 박형준. 예. 거기가 뭐 이현주 전 의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고 1, 2등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진짜 서울시장은 물론 뭐 일개 광역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서울시가 사실은 그 정치의 어떤 용광로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 지역 사람 다 모여 있고 예. 여기에 여론이 결국은 내년 대선의 여론까지도 예.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는 일개 선거가 아니고 결국은 내년 선거까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선거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만일 지금 야권이에서 누가 뭐 단일화 돼가지고 된다 이러면 내년 대선 뭐 상당히 지금 여권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대선 전초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면이 아니라 모든 지금 뭐 이번에 또 변창흠 장관이 예.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또 마련한대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정도가 아니고 발등을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저는 그 사면 복권 이거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있죠. 사면 복권하고 관계없이 사면 복권 하더라도 이 지금 부동산 문제하고 윤석열 문제 그다음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있죠. 그 사면 복권을 하더라도 돌아서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민심은 있죠. 경제입니다. 예.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면은 지금 여권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거고 지금 예전에 그 클린턴 아시잖아요. 예. 클린턴 때 뭐 그 무슨 스캔들 많았잖아요. 성적인 스캔들이. 많았죠. 르윈스키고 그러죠. 그래도 경제가 좋으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클린턴이 그 식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방 후 그 70년 되면서 보수도 정권도 겪어봤고 진보 정권도 겪어봤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뭐 어느 지역색이 있고 한 거는 맞지만은 중도층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최고로 치더라. 중요하게 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사면 이야기 꺼냈지만은 이번 4월 그 보선까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고 계속 민심이 특히 윤석열 총장이 진짜 복권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복권돼 가지고 그 원전 수사 그다음 울산 수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만일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그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요. 사면 복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여권이 폭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과거에 그 노태우 정권이 들었을 때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그 민주화 세력들이 잡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길 수 없다. 물론 그때 민주화 진영이 분열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6.29 선언이라는 깜짝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한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뭐 부동산 대책으로 대량 주택 공급 대책이라든가 가덕도라든가 2월 백신 이런 거 이제 지금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뭐 어떤 정책적 변화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뭐 소주성이라든가 또 원전이라든가 또 월성, 기타 라임 옵티머스 이런 비리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감한 방향 전환. 맞습니다. 그래갖고 국민들이 야 달라졌네. 그런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카드를 뒤에 이제 깜짝 카드를 내기 위해서 맛보이기로
이런 거 내놓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근데 추측들도 있더라고요. 그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 2017년이죠. 예. 집권해가지고 한 3년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입은 진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실상을 예. 너무나 체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고 교수님이 정권 바뀌기를 원하는 여론이 거의 5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입니다. 거기 중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전화 오면 항상 끊어버리거든요. 여론조사는. 그렇죠. 귀찮고 예, 저도 하나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통의 카드로 국민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념의 문제로 국민 마음을 돌리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북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보수 정권 때는 맨날 북풍 그래 선거 때만 되면은 예. 이제는 북풍 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눈도 깜짝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것도 이념의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보수는 썩었다. 예. 이런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원전 문제, 사실 원전 문제만 해도요. 지금 그 작년 연말에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 연동제로 바뀌었어요, 결국. 그러면요, 이제 석유가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돼야 한데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니까 연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계속 시기예요. 오른다는 그럼 전기세 올라요,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국민들 불만 또 생기죠. 예. 그러면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당장 원전 문제 뭐 원전 사고로 인한 국민들 어떤 그 재난 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은 당장 하루 먹기 힘든 분들 전기요금 오르는 건 상당히 지금 불안해요. 예. 그게 오르면요 탈원전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진짜 민생 문제로 접근해라. 이 문재인 정권 맨날 민생이 뭐 최고라 그러면서도 민생을 아주 힘들게 하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이어왔어요. 그렇죠. 뭐 대표님 부동산 아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임대차 3법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금 완전히 난리예요, 난리를 그럼 뭐 지웠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좀 좋을지 몰라도 이게 그 사람들 영원히 전세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 해결하려면은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집 가진 사람들은 자본주의 그 보수층이고 이 사람들을 혼내는 방법은 임대 이거 좀 강화해 가지고 하는데 그 4년 지나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면요 임대료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민층에서 그 뭐 2년간 갱신 청구권 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할지 몰라도 요 4년 최대한 4년 아닙니까? 지나면 또 전세 대란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미봉책으로 그리고 2년 문제를 끌고 가가지고 가신자는 대체로 보수층이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서민들을 갖다가 갱신 청구권 줘서 기쁘게 하면 표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멀리 벗어는 이 서민층이 나중에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정책을 지금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각도 좀 지금 뭐 박범계 뭐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있죠.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국방장관 윌리엄 코언인가? 그 사람 공화당이에요. 근데 맞아요. 오바마는 민주당인데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었다고요. 그 식으로 박범계 씨를 할 게 아니고 그 보수 중에서 검찰을 잘 알고 검찰에 대한 어떤 제가 검찰 개혁에 왜 국민 인권이 뭐 우선이다 한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그런데 감각이 있는 분이 법무장관 임명해가지고, 그 다음, 그런 분이 돼야지 이 월성 원전 수사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믿을 거예요. 믿고,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고 했던 게 윤석열 개인이 아닙니다. 이게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아주 아픈 데를 건드리는 수사를 하니까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네이버 댓글에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우리가 이제 변했다. 박근혜 사면이 아니고 변했다는 걸 보여주기에는 박근혜 사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무장관을 정말 중립적으로 이 원전 수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무죄 나오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래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변창흠 이분 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분보다도 정말 그 어떤 시장 경제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직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제가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으로 어떤 모든 그 사유재산을 갖다가 좀 부인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는 예. 자본주의 아직 헌법 개헌되기 전에 자본주의 아닙니까? 예. 와가지고 그 어떤 시장 경제 원리에서 주택을 갖다가 정책을 바로잡겠다 이런 분을 갖다가 장관으로 임명하고 했으면은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사면은 사실 좀 반대합니다. 저는 법관 출신이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재판해 놓은 걸 갖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너 죄 없어 죄 없어는 알지만 형 그만 살아 이거는 있죠. 아니 저는 그걸 정치적으로는 뭐 맞을지 몰라도 법 감각으로 그 없애자는 이야기도 그 법학자들 중에는 예. 사면권을 없애자는 주장도 많아요. 그게 법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상권 분립인데 행정부가 사법부의 어떤 결론을 맘대로 한다는 게 이게 상권 분립 어긋난다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면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치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는 그냥 그거는 제쳐두고 예. 그걸 삼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맨날 끝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하는데 제일 바라는 거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면은 이번 개각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더 이상한 그 분들 장관을 임명해 놓고 뭐 민생을 돌보느니 그다음 뭐 정의를 세우겠다느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